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성교육 담당 목사 이경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방송은 고등학교 3학년 창체 인성교육 네 번째 콘텐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스펜서 문제 아니고요. 넌센스 문제니까 여러분들 거 한번 풀어보셔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는 성악가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악보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악보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쉼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썰렁하다고 손가락질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이거 서스펜스와 심각한 문제 아니고 넌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쉼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악보에만 쉼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교과서, 모든 책들, 모든 문장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쉼표가 필요합니다. 쉼표 없는 문장은 숨이 넘어가서 끝까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쉼표가 없으면요, 감동의 느낌표도 없고요, 나를 성장시키는 물음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 멋지지 않나요? 뭐가 없으면? 쉼표가 없으면 나를 성장시키는 뭐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나를 감동시키게 하는 느낌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문장은 여러분 어떤 문장일까요? 좋은 글이 있고 그 글을 빛나게 하는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따옴표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글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쉼표가 없으면 이 아름다운 글도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쉼없이 달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쉼없이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에 지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쉼없이 달릴 수 없습니다. 누구는요?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를 찍게 된다. 여러분 죽도록 일하면 진짜 죽는 것입니다. 죽도록 공부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이런 학교 그뿐이 있었어요. 죽도록 공부해도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근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표현 잘못된 거예요. 정말 죽도록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노력에 투자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빛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쉼과 휴식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야,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상당히 간지나는 사람인데 이분은 최초의 자동차 발명가, 미국의 전설적인 인물 헨리 포드 씨입니다. 헨리 포드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명언 참 좋으니까 혹시 뭐 기록하고 싶은 친구들 기록해도 좋겠습니다. 어떤 명언을 남겼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난다. 멋있죠? 그러나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뭐와 같대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알고, 다시 우리식 표현으로 바꿀게요. 공부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무엇과 같다? 자동차와 같다. 예, 환호성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문장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러나 쉴 줄만 알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 없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일과 쉼이, 우리의 노력과 쉼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만큼이나
우리의 이 노력이 빛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업 주제를 쉼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수록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데 그 피해를 보는 집단이 누굴까 고민해 봤더니 바로 누구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입니다. 얼마 전 등교개학 연기 소식으로 우리 마음이 많이 답답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개학과 동시에 전국 학력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빡빡한 시험 일정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질어질하고 가슴이 조이고 목을 조이는 것 같죠? 여러분, 전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쉼 없이 전진만 하는 것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스케줄에 맞게 적당한 쉼과 휴식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또한 방역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어떨까요? 쉴 수 있는 것 또한 용기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쉬면 좋을까요? 어떻게 쉬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받은 쉼의 방법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일단 스트레스가 쌓이고 답답하고 무언가 도전하고 성취를 내려고 하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과감하게 덮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첫 번째 쉼의 방식은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3분의 1을 잠에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이 보약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긴장의 연속 가운데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여러분들이었다면,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휴식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여러분들이라면 잠시 하던 건 내려놓고 여러분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수면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가장 편하게 잘 수 있는 환경과 공간 속에서 수고한 나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잠을 청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한결 가뿐해진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추천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먹방입니다. 여러분 이 먹방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추천이지만 정말 맛깔나게 먹는 이 먹방 유튜브들의 방송을 틀어놓고요. 그 방송 앞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 시켜놓고 같이 한번 맛있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 세포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기분을 한껏 높여줄 것입니다. 제가 먹방 유튜브 한 명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의 한관희 친구가 우리 먹방 유튜브를 계속 찍고 있는데요. 우리 관희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생각해보니까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희의 조회수를 위해서 함께 그 영상을 보시면서 먹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 추천해 드리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실내가 아닌 실외로 나가서 햇볕과 맑은 공기를 쐬면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을 실천하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요. 오늘 대기도 맑고 아주 일조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가 지고 학원으로 갈 때 집 밖을 나서시지 마시고 잠시 짬을 내서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을 격려해주는 시간 반드시 가져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래도 잘 마음이 풀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변화를 좀 줘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학생들이라면 그동안 공부하느라 가꾸지 못했던 내 자신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 말고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투자해보기를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화장도 해보고요.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므로 그 일상의 변화 속에서 잠시간의
휴식과 만족을 경험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에만 있지 마시고 저같이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공 하나 들고 밖에 나가서 공을 던져 본다든지, 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너무 많은 시간 말고 잠시 동안 나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3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 시간이 뭐 벌써 17년 전이네요. 어쨌든 제가 17년 전 이 고3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진짜 많이 놀았거든요. 특히 저희 세대는 이 수능 세대였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높았어요. 퍼센트가.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같아요. 노력했습니다. 제가 푼 문제집도 그때 다 정리해 보니까 그때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서부터.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1년 동안 그 에너지를 몰입해서 쓰다 보니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를 해도 이 스트레스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물론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겠지만,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자에게 기도한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대한 위로를 절대자, 신에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궁금하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큰 위로와 감동,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어떤 성경절이냐면 이 성경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보기만 해도 참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에 만족과 감동이 몰려오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3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고3이라고 하는 무거운 굴레를 가진 친구들아. 걱정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의 답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담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여러분, 좀 느끼했나요? 근데 제 진심입니다.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오늘 하루 나에게 보상하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한 보 더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목사 이기영이었습니다.